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강동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 견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정말로 도움되실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래서 그 처리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해요 저희 업체가 어떤 식으로 고객 피드백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계약건 중에 보관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보관이사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뭐 작은 투룸 정도 보관이사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보관이사는 이사를 빼는 날 한 번, 그 다음에 이삿짐을 넣는 날 한 번,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빼는 날에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고민을 하시다가 제 영상 여러 가지를 보다가 그 중에 취소, 위약금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저와 계약을 하고자 저에게 방문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사 당일에 취소를 하게 되면, 고객님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의 100%를 이사업체한테 주셔야 되고, 또 이사업체가 이사 당일에 이사를 못하겠다고 고객님께 취소 통보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위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업체가 우리 고객님께 통보를 하지 않고 이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250만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주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사를 두 번 하는 거고, 앞에 한 번 이사 비용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관이사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 제 생각이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께 드릴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인데, 그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가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250만원짜리 일인데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 식구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위약금은 이날 이사 비용의 50%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그것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는 받지 않고 우리 식구들 n분의 해서 주고, 저는 그냥 하루 감사하게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마 이런 건이라면 계약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 영상 구독자시고 저에게 일을 의뢰하시고 싶어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또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구정 4일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방문 견적하고 반나절은 또 일하고 반나절은 방문 견적하고 2월달에 쉰 날이 없어요. 그리고 3월달 의도하지 않게 오늘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쉬지를 못하고 한 달 내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날 취소가 되면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 쉬겠다. 그리고 제가 뭐 일이 하루에 있다가 없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일을 챙겨주겠다. 우리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는 계약서를 쓰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고객님께서 조금 더 불리하시죠. 물론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편의를 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면 고객님께서 조금 더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이 통한다면 솔직히 계약서는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 이사업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계약서라는 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통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업체가 허구예요. 허구. 정식 업체가 아닐 수 있어요. 시청에서 구청에서 허가가 없는 업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 대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썼지만 뭐 그렇게 크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뭐 이 계약서 쓰실 때 사업자 원본, 그 다음에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전화해서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실제로 활동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 안 하시죠. 그런 거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대표자가 전혀 딴 사람이에요. 유령 회사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방송 촬영할 때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계약서는 상식이 통하는 좋은 업체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꼼꼼하게 업체를 살펴보고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 고객님이 잘하신 건 뭐냐면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찾고 찾다가 제 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그래도 좋은 방법을 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를 잘하고 싶다면 뭐 영상이든 글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이제 급하게 오늘이나 내일 아침 일찍이나 포장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짐량이 많은데 오후에 갑자기 포장 이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냥 전화하자마자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면 반포장 이사를 시작하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새집에서 정리까지 되기를 원하신다면 톤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점에 제가 일을 넘겨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고 잠을 자시고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인데 집에 계시질 않으셨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주인집이 내려오셔서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 사람이 없다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먼저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오셔서, 근데 경찰이 무조건 문을 따고 이삿짐을 빼도록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주거 침입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님께서 정식으로 이사를 취소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이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지점장님께서 경찰에게 사고 접수를 해놓은 거죠. 어떻게 접수를 했냐면 고객님께서 취소를 한다고 하시면 당일에 저희가 이사 비용을 그날 오늘 아침에 4명이 갔으니까 4명이 일을 해서 받을 비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로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하러 왔는데 고객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다가 일하러 가겠다. 사고 접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외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만큼 받으면 보람이 생겨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희들은 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꽁돈 받으려고 하고 해서 그 돈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꽁돈이 생겼어. 와, 행복해. 매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꽁돈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꼼꼼하게 이사를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끊지 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유튜브 촬영 중인데 한 10분만 있다 전화 드려도 될까요, 고객님?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오,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밤 12시에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자려고 11시에 찍는데 11시에도 전화가 오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대가를 받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구 이동을 하려는 고객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가구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집에 있는 거를 또 이쪽으로 옮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금액은 어느 정도 선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그 금액 밑으로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사무실, 저와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우리 식구, 저랑 같이 매일 일하는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 1번. 그 다음에 뭐냐면 각 지부에 있는 우리 지점장님과 지점장님 식구들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냐면 지인이나 카페. 제가 그동안 꽤 오래됐죠. 알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기사님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소수 정예 인원들에게 일을 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인이나 카페가 3번. 저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품질, 퀄리티가 여기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다 같이 일을 해봤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고 제가 일을 드리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결과는 보장이 되는 거죠. 품질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핸드폰 어플 몰라요. 내가 일은 주지만 이분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배차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은 다 떠요. 하지만 본 적도 없는 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원하는 가격이 여기까지인데 이 가격 밑으로 원하시면 저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죠. 그냥 잘해달라고 이 기사님께 제가 부탁 한마디 하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 열혈 구독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리고 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예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제가 어느 정도 선상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품질이 보장되는 가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아래로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기사님을 배차해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꼭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사고를 하나 쳤어요. 좀 창피해요. 뭐 원숭이도 나무에 가끔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접시를 하나 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일 한 게 30평에서 한 20평대로 짐을 줄여서 가시는 거였어요. 30평에서 20평으로 반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짐을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리셨어야 되는데 이사 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덜 버리신 거죠. 그리고 반포장 이사를 하면 저희가 짐을 다 이렇게 넣어 드리는 게 아니라 비닐봉지 채로 빼서 여기에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이런 식으로 담은 채로 놔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비닐봉지, 봉다리 이렇게 빼놓다 보니까 저희가 왔다 갔다 할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 기사님들한테 발을 걷는 식으로 걸어 다니지 말고 되도록 끌면서 걸어 다니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근데 저희가 차량에 짐을 실을 때 앞부분에는 박스와 바구니 잔짐을 싣고 뒷부분에는 큰 짐 위주로 실어요. 왜냐면 큰 짐을 먼저 올려야 되니까. 근데 큰 짐을 실더라도 중간중간에 잔짐이 조금 들어있고 박스 짐을 바구니 짐을 앞쪽에 실더라도 큰 짐이 한두 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탁 하나가 큰 짐이 좀 나중에 올라왔는데 오늘 사다리를 쏜 게 베란다 큰 창으로 쏠 수가 없어서 작은 방 창문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식탁을 빼다가 이렇게 도는데 저하고 같이 드는 우리 기사님하고 속도가 맞지 않아서 제가 삐걱 하는 순간 그냥 접시를 하나 깨먹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여러 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고객님 연락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 카톡이 뜨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하고 치킨 한 마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고객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도 용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사님들, 우리 지점장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죄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해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느냐, 지점 관리는 어떻게 해냐, 지점 믿어도 되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 촬영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사다리 차를 피고 이사를 막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부천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천에서 왜 그러냐면 인천 지부만 인천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갔는데 저희 지점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죠. 근데 저희 지점장님이 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차를 딱 보시고 바로 옆동, 그게 이제 중복도식이었어요.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차가 보이잖아요. 지난달에 이사해줬던 우리 사장님이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셔서 커피 4캔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에게 주고 수고하시라고 하고 차를 타고 출근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지점장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뽀뽀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방문 견적하는 시간 쪽에서 우리 지점장님들, 그 다음에 제가 일을 준 지인 기사들
일하는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못 가는 경우에는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오늘 이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줘야 지점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서 건전한 이사문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8일에 나가는 방송 촬영분 어떻게 제가 나오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포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TV에 나갔던 영상을 업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